먼저 1번님과 상대방의 관계성 또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먼저 살펴보는 카드 뽑아봤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이 대체로 어떤 관계이신지를 살펴보면 두 분은 같이 좀 뭐랄까 비현실적인 꿈을 꿀 수도 있고 매우 현실적인 꿈을 같이 꿀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같이 상상을 할 때나 아니면 같이 진짜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나 뭐 이모저모로든 상당히 좀 합이 잘 맞는 그런 연인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비단 뭐 그냥 뭐 별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살면서 되게 이런 상상까지 왜 하지?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두 분이 대화가 잘 통하는 구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 분이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에나 뭐 내가 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 뭐 재정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내 진로에 관한 문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직업이나 진로,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웃고 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에도 합이 잘 맞고, 그리고 서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고민을 나눌 때에도 합이 잘 맞는 관계. 그래서 두 분의 성격이 얼마나 다르든 또는 얼마나 비슷하든 그거랑은 무관하게 좀 대화의 결이 잘 맞고,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 은근히 코드가 착착 잘 맞는 그런 두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어떠한 면에서도 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나랑 말이 좀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할 때 좀 의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상대방이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좀 의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뭐 여러분으로부터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좀 힘이 된다, 마음의 위안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서 이 두 분의 관계성이나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신지 묻는다면 서로 진짜 잘 맞는 인연이다. 그리고 서로 딱히 모난 부분 없이 서로 상처 주거나 아니면 서로 너무 다치게 하는 그런 구석 없이 잘 맞추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그런 두 분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현재 현재 두 분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 현재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현재 두 분의 관계. 1번님과 상대방 현재 두 분의 관계. 현재는 두 분이 네, 두 분 다 좀 상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이라는 거는 두 분 다 이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 싶고,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잘 통하는 관계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라고도 생각되지가 않는 카드예요. 아무래도 두 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잘 맞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뭐 헤어진 관계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싸우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소통의 단절이 꽤 길어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좀 이 관계를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길어진 상황에서의 그런 카드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되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관계가 뭐 겉으로는 여차저차 어떻게든 좀 억지로 이렇게 누군가가 끌어가면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두 분 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돼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둘 다 하시고 있고, 그리고 좀 좌절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이런 거를 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 싶어요. 이게 뭐 두 분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헤어진 관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아니면 헤어지지 않은 관계라도 두 분이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짜 크게 갈라서는 일이나 크게 다투는 일이 곧
닥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여길 만한 그런 관계이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두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 대놓고 싸우지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도 상대방도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뭔가 조만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끝을 내거나 여튼 좀 이 일이 명확하게 결정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는 똑같은데, 지금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상대방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 더 보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성향, 1번님의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 1번님의 상대방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은 이렇게 막 갈등을 좋아하는 분 같지는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분쟁을 통해서 또는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좀 서슴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양보해서 그냥 지금의 문제가 그냥 없었던 일로 됐으면 좋겠다 라든지, 내가 이거를 양보를 해서 내가 좀 손해를 입더라도 이 문제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경향을 가지신 그런 성향이, 뭐랄까, 이 갈등을 회피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양보하는 거를 좀 그렇게 크게 꺼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아무래도 연인일 때에는 이 문제를 진즉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또 막상 또 친구들이나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더 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좀 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좀 많이 너무 참고 넘어가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내면적으로 이제 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고민을 가지실 수는 있거든요. 내가 무조건 이거를 다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냥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 뭐 그런 불만을 속으로는 충분히 가지시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나라는 그 자신의 그런 대처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미성숙한 대처 방식이 아닌가, 아니면 이게 너무 내가 손해만 보는 대처 방식이 아닌가, 뭔가 이게 나한테 제대로 남는 게 없는 대처 방식이 아닌가라고 좀 망설이거나, 좀 뭐랄까, 스스로 이렇게 확정을 짓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좀 말이 잘 통하는 상대이고, 여러분이 어쩌면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좀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이해를, 양보를 완전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또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그만한 보상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나에게 결국에 뭐가 좋은 일인가 싶다 라는 식으로 좀 자신의 허탈감이나 좀 상실감이나 혼란스러움, 좀 그러한 면을, 자신의 약한 면을 여러분에게는 좀 은근히 많이 드러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말이 뭐 말 잘 통하고 나랑 얘기할 때는 한없이 밝을 때도 있고 또 한없이 현실적일 때도 있는데, 참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모습이랑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는 상대방이랑 상대방의 친구들이나 상대방의 조직 사람들이 보는 상대방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은근히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이랑 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얘기를 안 한 지 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분 다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해소하고 싶은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분의 현재 마음 상태부터 좀 볼게요. 현재 마음 상태, 상대방분의 현재 마음 상태. 네, 상대방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이러지가 않죠. 지금 상대방은 오히려 매우 불안하고 지금 엄청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초조해요. 엄청 초조한데
근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자기가 명확하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적인 상황을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는 이 문제적인 상황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자기가 여러분과 언제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분과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고, 여튼 이런 방향으로든 저런 방향으로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근데 그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고, 자기는 그냥 너무 양팔이 다 묶인 사람처럼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이런 갈등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게 너무 싫은데, 이 갈등을 끊어내면 오히려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냐라고 하면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가장 클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이분은 이제 이 불안함을 없애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함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나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안 할란다 하고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꺼내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말을 꺼내면 자기가 재회에 대한 희망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재회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그걸 확인하게 될까봐, 자기가 이제 재회에 대한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분에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관계가 완전히 엎어진다든지, 심지어 자기가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그게 현실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자기가 뭐를 손 하나 꿈쩍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너무 좌절감이나 이런 무기력함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다 라는 상황인 걸로 보여서, 최근에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불안하고 결코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진 않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보이는 카드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현재 마음 상태가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 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진짜 이분에게 많은 그런 지지나 도움이 되는 존재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말도 잘 통하고, 얘기할 때 재미도 있고, 여러분이 재치도 있고, 감성적으로 통하는 부분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함께 했을 때 자기에게 마음의 의지가 되고 생활의 의지가 되는 존재.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계속 삶을 꾸려나갈 때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잘 맞는 존재.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괜히 일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자기 원래 마음이 편안하면 이제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하니까, 또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돼서 또 일은 또 일대로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랑 자연스럽게 좀 인생의 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좀 뭐랄까, 이 사람은, 여러분은 진짜 나에게 당연히 자신의 생활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같이 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해가지고 지금의 무기력함이나 지금의 답답함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뭔가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상실감이 크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듯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든 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없이 좀 관대하고 좀 안정감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많이 조력해주고 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좀 장기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인생의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관계로 여러분을 좀 생각했던 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치 머리가 좀 백지장처럼 내가 이 기본값을 버리는 인생을 좀 상상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죠. 여러분이랑 이제
만약에 지금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라면 이 헤어짐의 상황이 계속 되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이 더 변할까봐 얘기를 더욱더 못하겠는 그런 마음 상태인 게 너무 좀 그려져요. 이 사람의 이런 답답함이나 이 사람의 이런 무기력함. 그래서 이분이 좀 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싸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관계라면은 이걸 이제 화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라면 어쨌든 두 분이 다시 재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좀 다시 옛날처럼 좀 잘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재회,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우리 재회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 아이고. 그 마음은 진짜 너무 굴뚝 같아.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재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관계를 예전처럼 다시 되돌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싸운 상태이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태이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좀 골마 터지게 놔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근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감정 자체는 그냥 애정이고 뭐랄까 낭만적이고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애정어리고 되게 로맨틱하고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 싶다. 진짜 연인으로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든 우리가 옛날에 좋았던 관계로 회복을 하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진짜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관계가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그런 강렬한 감정이 들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우리는 같은 연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인생의 기로들을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보면서 우리는 아마 서로를 충분히 감정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서로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커플이 될 거다. 그리고 너무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예전에 겪었던 그런 감정의 그런 교류, 좀 케미, 그리고 티키타카 하면서 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지했던 것, 그런 거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좀 자기가 움직이려니 어쩌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갈등을 여러분에게 보이기 싫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랑은 옛날에는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약한 모습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뭐 직장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하면서 내가 이렇게 양보까지 했는데 얻는 게 이거밖에 없다 라면서 좀 투덜거린다든지 이 정도의 약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여러분과 이렇게 엄청 감정적으로 격렬한 싸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외부인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에게 뭐 엄청 감정적으로 격노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워낙 좀 잘 통하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이분은 자기 생각에 우리 관계에서 겪지 않아야 할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가 우리 관계에 생겨서는 안 되는데 생긴 거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깨진 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먼저 다가가기도 좀 머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먼저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안 나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악순환인 거죠. 가만히 있고 생각 안 나고 가만히 있고 생각 안 나고 이런 악순환이어가지고 이분이 마음은 되게 알겠는데 여러분은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마음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서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재회에 대해서 마음은 크고 행동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좀 한 달 내에 여러분에게 좀 취할 그 연락이나 이런 걸 좀 취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한 달 내로 움직일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좀 볼게요.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에 이 사람이 좀 행동을 할 그런 계획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엄청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이 사람이 뭐 계획을 세우거나 진짜 뾰족한 해안, 해안이 생겨가지고 어떤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짜잔 하고 또 솔루션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갑자기 좀 급격하게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빨리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빨리 여러분이랑 소통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급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진짜 갑자기 카톡 이런 소심한 행동보다는 오히려 이게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메시지로 그냥 뭐해?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갑자기 뭐 페이스타임을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거나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극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분의 마음에 그런 갑작스러움, 좀 약간의 이 혼란스러움을 내가 어떻게든 타개하겠다라는 이런 좀 갑자기 꽂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매우 빠르게 행동을 할 거라서 그 행동의 수준이 지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수준보다는 되게 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한 달 내에 그분에게 이제 그런 기운이, 그런 기세가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게 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두고 내가 이제 이 상실감 자체를 좀 뭐랄까, 이 상실감 자체에서 좀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진짜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이 안정적인 관계를 진짜 놓쳤구나.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슬프다.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여겼던 관계로부터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라는 이런 괴로움 자체에서만 좀 허우적거리다가 한 달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 확 꽂히면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고, 당장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고, 내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엄청 급진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분이 갑자기 좀 그러한 일이 생기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네요. 지금 자기 자신의 이 상실감이 어떤 식으로 이게 좀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분의 머릿속에서 처리가 될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릴 수 있는 조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대방이 행동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급작스러운 행동이고 예상치 못한 행동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오히려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그쵸, 참 두 분이 좀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아, 근데 여러분에게도 뭔가 행동을 먼저 취하라라는 카드가 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아플 거고 여러분이 되게 괴로울 거다라는 카드여서 오히려 여러분은 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좀 서로 잘 맞았고 대화가 잘 통했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그만큼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지금도 그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립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심정을 아마 여러분도 좀 비슷하게 상대방과 비슷하게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두 분의 카드가 좀 대칭처럼 나오는 그런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런 좌절이나 슬픔이 크다라는 느낌의 카드여서 오히려 조언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많이 만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있겠다고 막 다른 모임 연말 모임 막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냥 연말에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 보시면서 그냥 귤 먹으면서 초콜릿 먹으면서 집에서 쉬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튼 자기 자신에게 자기 나 스스로의 그런 에너지 회복을 좀 더 깨야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좀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있는지 또는 소진되어 있는지 이 사람과 관계에서 너무 고민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그런 다른 즐거움들 있잖아요. 일상에서 오는 그런 사소한 즐거움이나 이런 걸로부터도 그냥 완전히 좀 지쳐버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피로도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좀 뭐랄까 답답한 감정을 조금 한 템포 이렇게 좀 그런 긴장도를 낮추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의 카드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내가 지금 뭐랄까 고통을 겪고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치유가 돼야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면 고통이 이렇게 정화되는 시간, 이 고통이 가라앉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요구하는 카드여서, 여러분이 뭐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라거나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행동을 취하라거나 뭐 그런 조언이라기보다는 진짜 여러분이 이 두 카드 다 마음의 상처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은 다음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가지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동을 권하는 카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다음에는 마음의 정화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해 라는 카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은 연말에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진짜 평화로운 연말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 좀 평화로운 여러분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 관계에 있어서도 더 나은 결말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신지, 두 분의 인연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님과 상대방은 신기하게도 되게 모순적인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면으로의 모순? 두 분이 만나면 좀 새롭고, 두 분이 좀 나이가 두 분 다 있는 상태에서 만나신 관계일 것 같은데, 아니면 또는 두 분 다 좀 약간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러니까 뭐 절제적인 연령대가 어리더라도 좀 성숙한 사이에서 그런 만나신 관계. 그래서 두 분이서 결혼 얘기도 할 수 있고, 가족 얘기도 할 수 있고, 가정 얘기도 할 수 있고, 두 분이 이미 갖고 있는 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 상대방의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상대방의 형제 자매,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서, 이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한 얘기와는 별개로 두 분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로까지 싸워야 돼?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로까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분이 되게 유치하게 싸우는 일도 있고, 두 분이 되게 막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사귈 때처럼 너무 막 귀여운 그런 데이트를 하실 때도 있고, 귀여운 장난을 칠 때도 있고, 좀 유치한 장난을 치다가 서로 좀 토라질 때도 있고, 근데 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이런 새로운 면이나 서로의 좀 철없는 면이나 이런 거를 좀 끌어내는 그런 커플이 아니셨나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이게 좀 서로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에 매몰되거나, 너무 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얘기에 매몰되거나, 뭐 관습이나 인습이나 이런 거를 따지다가 이렇게 다투거나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진짜 좀 실없는 장난치다가 싸우고, 좀 괜히 좀 이상한 농담하다가 싸우고, 그래서 좀 어린 애들처럼 좀 투닥투닥 하는 그런 커플이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가족을 이루면서도 나중에도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처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어린 학생들의 연애처럼 되게 풋풋하게 그런 느낌을 서로 받으실 수 있는 관계인 것 같다. 두 분은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제 계속 함께 살아가고 좀 긴 미래를 꿈꾸더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좀 서로에게 지루함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늘 서로에게 좀 장난치고, 서로에게 장난스럽고, 서로에게 좀 어리게 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권태감은 오히려 그런 면으로 상쇄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늘 너무 새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에너지가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네, 관계성 자체는 굉장히 되게 좋은 관계성 같아요. 같이 영원히 좀 우리 같이 지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속에 되게 어린 로맨스, 나이 어린 로맨스도 같이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도 같이 볼게요.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2번님과 상대방의 관계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 2번님과 지금 상대방, 그리고 지금 두 분의 관계. 네. 지금 일단 2번님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말 아니 만족스러운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직업이나 특히 이런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했던 일들이 좀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내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드디어 졸업을 했다든지, 내가 학위를 따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드디어 땄다든지, 내가 목표했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곧 좋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내가 뭐 1년 동안 이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일을 이제 완수하는 게 코앞에 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성취가 좀 코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거를 좀 거두신 상황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이제 나 현실적으로 좀 이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여유를 남들에게도 좀 베풀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좀 한 템포 쉬어갈 만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시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상대방의 경우에는 지금 연말이지만 뭔가를 마무리하는 느낌보다는 여러분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1년 농사를 이제 마무리한다 이런 농사꾼의 심정이라면, 상대방은 계속 새로운 일이 생겨요.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을 이제 겨우 맞춰놨더니 또 다른 일이 들어온다. 내가 이제 겨우 이거를 하나 해놨더니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이런 과제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계속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자기가 좀 뭔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고 계속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고 해야 돼서 좀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일이 뭐 너무 과중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추진하는 일에서 자꾸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은 없고 좀 공사다망하다라는 느낌은 강한데, 여튼 뭐 이게 너무 뭐 소진되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보자면, 일단은 두 분은 현재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두 분이 막 서로 이렇게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두 분 다 그래서 좀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상대방이 이제 수많은 일들을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좀 섭섭한 느낌을 받아서, 또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그런 지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은 이제 좀 무리 없이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상대방에게는 자꾸 이러저러한 좀 사건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상대방은 좀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내가 좀 처지가 같지 않나? 여러분과 이렇게 옛날처럼 같이 좀 그냥 재미있게 지내기는 좀 힘든가? 내가 그렇게 좀 농담도 하고 같이 좀 웃기는 데이트도 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이제 나에게는 없나? 그럴 만한 여유가 나에게는 없나? 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그냥 자발적으로 멀어진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좀 거리가 생겨나서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좀 우리의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는 상황이 지금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게 꼭 이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관계가 옛날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두 분의 이제 관계성이나 전반적인 그런 뭐랄까 두 분이 어떤 인연일까,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연인이었을까를 생각하자면 이게 너무 좋은 그런 연인이고 너무 좋은 관계성인데도 지금 상황은 이제 그때를 그냥 회상한다, 그때를 추억한다, 우리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하고 생각한다 라는 느낌이 강해서 이게 두 분의 관계가 옛날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두 분이 서로 느끼고 있고, 어쩌면 지금은 두 분이 이제 좀 잠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잠깐 동안은 좀 서로 연락을 취하지 말고 좀 쉬자, 각자의 일에 집중하자 라거나, 좀 이런 식으로 두 분 사이에 좀 거리감이 생겼고, 그래서 두 분이 좀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옛날에 좀 서로 이렇게 애정이 좀 가득했던 그런 좋았던 시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진짜 쓸데없는 장난 많이 치고 재밌었던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좀 아득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 분 사이에는 그렇게 좀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서로 좀 이렇게 소원해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의 상대방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인지, 2번님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성향. 2번님의 상대방이 2번님에게 뭔가
내가 지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거나 내가 이번님보다 좀 처지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일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번님이 이렇게 이번님은 뭐 안정적으로 계속 자기 일을 해 나가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계속 또 직업이나 직장이 바뀌는 일을 겪었다거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과제가 떨어지고 뭐 이 시험 1차 시험이 있으면 2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으면 3차 시험이 있고 3차 시험이 있으면 최종 시험이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꾸 자기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고 자기 어떤 안위를 걱정해야 되고 자기의 안정적인 그런 삶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을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엄청 힘들었는데요. 해도 상대방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번님은 나보다 훨씬 자리 잘 잡았네. 이번님은 내가 이제 뭐 이번님한테 뭐라고 세울 게 없네. 내세울 게 없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자기 자신이 누군가 연인과 관계를 이렇게 맺었을 때 자기 자신이 좀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좀 더 베풀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상대방보다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지켜주는 역할이 자기였으면 좋겠고 자기가 지킴을 당하는 역할보다는 자기가 지켜주는 역할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좀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역할이기보다는 자기가 그런 주도권을 쥐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자기 목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보다 좀 더 처지가 좀 나은 사람이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좀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거를 좀 당연하게 느끼시는 그런 성향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심하게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냥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남들에게 내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어디서 이제 내가 학창 시절에 반장 좀 했다. 내가 뭐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 좀 했다. 이러한 느낌의 사람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느낌이 이제 이제 저 사람은 너무 독단적이야 독선적이야 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성향인 거고 자기가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고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내가 좀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때 내가 내 어렸을 때는 내가 이 동네를 완전 주름 잡았잖아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이 동네에서 좀 한 가닥 했잖아. 내가 그 어렸을 때 내가 완전 골목대장이었잖아. 내가 지금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진짜 뭐라고 하지? 한 자리 하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얼마나 주목을 받는지,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좀 돋보이는지, 이런 거를 좀 여러분에게 애기처럼 되게 어필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진짜 애기처럼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막 그냥 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어필하면서 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잘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나를 믿어도 된다. 나 그 정도로 했던 사람이다. 나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이 남에게 돋보이기 좋아하고 남에게 이제 내 영향력을 좀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고 남에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거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좀 소년 같아요. 소년 같아가지고 이게 나이 어린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장난감 새로 생겼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뭐가 많아 내 손에 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이래서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휴 진짜 겁만 컸지 애기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을 텐데 여튼 좀 이분의 그런 성향이 좀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두 분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소통의 어려움이나 어쩌면 그런 헤어짐까지 가게 된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사건이 이분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거나 이분의 자존심이 좀
짓밟혔다거나 이분이 자기 자신이 처지를 좀 여러분에 비해 봤을 때 아, 내가 좀 열등하다, 내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해서 좀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닐까 싶고, 그런 관계의 흐름이 약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현재 마음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갖고 있는 현재의 마음 상태. 네. 지금 상대방의 마음 상태는 뭐 너무 명백하네요. 내가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네, 너무 괴롭고, 이렇게 일관되게 나올 수가 있다니. 너무 괴롭고 너무 상처받았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 관계에서 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내 두 손, 발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로도 갈 수가 없고 어느 행동도 취할 수 없고, 나는 진짜 절망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 너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현재 상태가 진짜 뚜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마 많이 안 만날 거고,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만 만날 거고, 자기의 그런 사적 생활이라든지 어떤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다 줄이거나 없앴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쓸 에너지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쓸 에너지가 없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 과시하듯이 심지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진짜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내가 일해야 될 때에서만 일하고, 지금 안 그래도 자기한테 지금 들어온 일이 많아가지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 만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다. 뭐 송년회하고 이럴 만한 겨를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뭐 사회활동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 일 처리하는 것, 직장에서 일, 뭐 직업적인 일, 학업적인 일 처리하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여유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뭐 이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내가 뭐 사회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같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우리의 지금 이 이별이나 갈등 때문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지금 정말 거의 다 똑같은 뜻의 그런 카드여가지고, 지금 그냥 어쩌면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쉬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은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내가 지금 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금 쉬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이 상태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마음이 되게 강력해요. 그다음에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그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 뚜렷하고, 이번님에 대해서 그립다는 감정, 옛날에 이번님과 나의 모습이 그립다는 감정이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든 타개하고 싶어 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1번님과 어떻게든 좀 다시 잘 될 방법이 없을까? 1번님과 옛날처럼 우리가 좋았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진짜 이러저러한 그런 장난치면서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지내고,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싸우고 웃고 장난치고 했던 그런 때가 너무 그립다. 그래서 그러한 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시간을 돌리고 싶고, 나한테 지금 그냥 그러한 관계로 그냥 바로 뿅, 어떠한 갈등도 없이 바로 뿅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그때를 좀 강력하게 좀 희구하고 있다, 그때를 되게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여러분과의 다시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도 크고, 어쩌면 우리 관계가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도 갖고 있고 한 그런 마음 상태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분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되게 찌질하고 자기가 좀 억눌려 있고 자기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좀 내세울 게 없고 자기 자신은 너무 바쁘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날 바라봐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도 많이 받고 고평가도 많이 받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어필하면 여러분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좀 어리고 좀 어린애 같은 마음이지만 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 이 사람은 확실히 새로움에 대한 희구 그리고 우리 관계가 다시 재개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그 기회를 그냥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방법을 스스로 좀 강구하려 하기도 하고 다만 지금 아까 현재 마음 상태가 좀 상당히 참담하고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고 내가 뭔가 생각할 만한 힘이 없다. 나 지금 일단은 쉬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아마 거의 없을 테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 재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은 이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오케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좋겠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옛날처럼 그 열정을 되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가 뭔가 빨리 행동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든 더 나은 지금으로부터 좀 변화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듯이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진짜 당장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분의 사이가 소원해진 상황을 나는 빨리 탈피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고 싶어. 여러분이랑 다시 옛날의 그런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보여줬던 행동 효과는 좀 무관하게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큰데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좀 행동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까지 좀 볼게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기준을 좀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 달 동안 어떤 행동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행동이 있을지 이 사람의 한 달 동안 어떤 행동이 있을지 그 마음이 되게 커서 그런지 초반에 되게 행동을 확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이 한 달의 초반부, 한 달의 한 중반부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확 취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뭐 밥을 먹자, 저녁을 먹자, 술을 먹자. 아무래도 저녁에 우리가 술을 먹고 깊은 얘기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그렇게 그 한 자리에서 그냥 소회를 다 그냥 풀고 해소하고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그냥 빠르게 진짜 말 그대로 추진을 해버리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반까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뭐랄까 반동되어서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튕겨져 나가서 또 자기 혼자서 띵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자기가 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무행동성이 만약에 이제 초반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득싱을 했다가 이게 좀 잘 안 풀렸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또다시 곱씹고 생각을 곱씹고 이거 아닌가? 이거 잘못됐나? 심지어 내가 진짜 이 관계로부터 떠나야 되나?
이 관계는 답이 없나? 이대로는 안 되는 건가? 이거 안 되는 게임인가? 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행동이 만약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좀 이거를 좀 잘 잡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진짜 잘 뭐랄까 들어보고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화에서 자기가 보상받지 못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여기면은 이분은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이제 힘들게 진짜 힘들게 행동한 건데 아, 내가 이거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마음을 접고 완전히 행동을 접어버리거나 심지어 그냥 마음을 그냥 다 눌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분이 어떠한 행동력을 보여주면 그때 좀 빨리 캐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상대방이 좀 어린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이렇게 뭐랄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때 그때 캡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이 이제 좀 직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아마 상대방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어떤 대화 패턴을 하는지, 상대방이 뭐 얼마나 이렇게 애기같이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철없는 부분을 보여주는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면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이 이제 나를 믿어도 된다. 나를 신뢰해도 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게 나는 그렇게 너를 두고 이렇게 막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 다른 기회를 엿보거나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막 너를 이렇게 뭐 등지고 떠나려는 생각이 없다. 나는 그냥 이때까지 너 신뢰하고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네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난 계속 안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언이고 또 여러분이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좀 시그널을 보내면 그거를 잘 좀 캐치를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주고 대화를 유도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랄까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도 보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랄까 때를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가 딱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딱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딱 파악을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뭐랄까 너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상대방이 날 믿어도 된다. 상대방이 뭐랄까 나의 마음을 내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빠르게 뒤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를 놔두고 버리고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안심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의 소통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이어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되게 급격하게 행동을 취해올 수 있고 그 행동이 이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면은 확 돌아설 수 있다라는 느낌의 그런 행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좀 상대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 관계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를 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좀 들어올 때 그때를 좀 잘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신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3번님과 상대방은 아무래도 서로에게 마냥 좀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과 3번님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관계를 좀 다지고자 하는 파트너였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카드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두 분이 계속해서 좀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한 입장 차이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좀 서로 이렇게 맞추고 가야 될 것들이 참 많네. 우리가 진짜
안 맞는다. 우리 진짜 다르다. 우리 진짜 어떻게 먹는 음식도 이렇게 다르냐. 입맛도 이렇게 다르냐. 좋아하는 영화도 이렇게 다르냐. 우리 이렇게 취향이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주말에 좀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은 이제 주말에 자꾸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참 안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분이 뭔가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두 분이 왜냐면 그냥 우리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좀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러저러한 차이도 있고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만나냐 라는 생각을 좀 농담처럼 할지는 몰라도 근데 우리가 좀 서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도 차이는 맞출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먹성 차이, 식성 차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정도 차이는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뭐 데이트 패턴이 다르다고 해도 뭐 그러한 것들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라면 서로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잘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가 이제 끝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인생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고 뭐랄까 좀 더 반려자라고 해야 되나? 연인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파트너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인생을 좀 헤쳐나가고 같이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같이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 좀 여러 번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진짜 다르다라는 말을 안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채울 수 없는 그런 서로 간의 거리가 있구나. 심지어 우리가 진짜 이것만큼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가치관만큼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움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뭐 헤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런 차이를 좀 받아들이면서 인생에 있어서 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좀 쉬운 상대가 아니고 우리 진짜 잘 맞는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같이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연이 좀 더 참 재미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다른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갈등 없이 간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냥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두 분이 이런 인연이신 거를 보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어떤 현재는 어떤 관계이신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지금 현재 관계는 어떤지 두 분이 현재 관계는 어떤지 두 분이 현재 관계는 어떤지 근데 지금 약간 1번, 그러니까 3번님이 약간 속에 뭔가 차가 있는 게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은 좀 안 되겠다라는 이런 한계 지점이 있거나 하는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뭐 차이가 다르고 이런 것보다도 서로 결국에는 메우지 못할 만한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또는 뭐 서로 이제 상대방은 연락을 잘 안 하는 패턴이고 나는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 패턴인데 오히려 이런 거에서 이제 외로움이 생긴다거나 하면 차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외로움이 나한테는 너무 큰 문제인데 상대방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여서 내가 그냥 그 외로움을 좀 없는 듯이 상대방에게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은 근데 이게 참다 보니까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쓸쓸하고 내가 이거 밤마다 상대방 카톡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생활 패턴이 되니까 맨날 너무 내가 지는 것 같고 안 되겠다. 내가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희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는 보여요. 근데 두 분의 지금 관계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그런 문제가 없는 관계일 수 있고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갈등 상황인 거고 이러한 갈등 상황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상대방은 그냥 우리 관계가 지금 좋은데 우리 관계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관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게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지금 상대방이 그냥 이 관계에 옛날처럼 똑같이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고독함이나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거나 이런 게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조금 내가 어디까지? 내가 언제까지? 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 관계일지라도 여러분의 이런 속에 있는 문제를 상대방이 눈치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게 문제인 거고,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좀 뭐랄까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상황은 나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은 꽤나 좋고,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지금 꽤 뭐 상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먼저 좀 행동을 취해줬으면, 우리가 그냥 뭐 싸우고 늘 이렇게 여러 번 해붓해붓 하는 관계라면은 또 상대방이 먼저 좀 행동을 취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번에도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길 원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불만을 갖고 있는 관계인 걸로 좀 생각 보이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관계성이다 보면은 싸우다가 또 헤어졌다가 붙고 깨어졌다가 붙고 하는 그런 해봇의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늘 먼저 손을 내밀고 좀 헤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깨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잇고 하는 역할을 맡아왔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또 지금도 습관처럼 버릇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좀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여러분이 다가오면 다시 관계 좋아질 텐데 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관계일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상대방의 성향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는지, 지금 3번님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성향, 3번님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성향. 일단 좀 지는 거를 싫어하는 성향이고, 좀 상대방에게 뭐랄까 내 행동력을 좀 과시를 해야, 행동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왜냐면 이거는 연인과의 행동력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영향력이나 내 입지, 아니면 나의 어떤 빛나는 지도력, 나의 어떤 통솔력, 나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이디어가 있고 얼마나 비전이 있고 얼마나 창의적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한 거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고 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완전 몰두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다 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리딩을 하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고 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완장 차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자신감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열정맨, 아니면 열정이 넘치는 그런 열정이 많은 남성이나 여성일 수 있고, 그러한 열정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 일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이 일에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이 일에서 반드시 리딩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뭐랄까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일에서 욕심이 있고 직장에서 욕심이 있고 한 게 인간관계에서도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내가 여기서는 그래도 좀 더 윗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뭐랄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물러서야 되겠다, 내가 좀 타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분이어가지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수많은 일로 싸웠을 수 있거든요. 이거 갈등,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뭐 진짜 뭐 오늘 저녁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절대 양보를 안 한다든지, 진짜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런 것도 영화냐 라고 하면서 같이 보러 안 간다든지, 그러저러한 문제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문제 양보를 안 하고 좀 타협을 안 하고 여러분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내 결정이 옳아 라고 그렇게 좀 고수하거나 하는 태도를 좀 보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고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자신만만하고 그런 좀 천생천하 유아독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간섭할 일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에게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 좀 지친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양보해야 되냐? 내가 나 먹고 싶은 거 데이트에서 한 번도 못 먹고 나 보고 싶은 영화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내가 연락해달라고 하는데 연락 잘 안 해주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면서 뭐 이 사람은 아, 연락 그거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 패턴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뭔가 나의 외로움이 자꾸 쌓인다, 나의 외로움이 자꾸 누적된다, 나의 피로감이 자꾸 누적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좀 고집이 세고 뭐랄까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고 그냥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또는 독립적인 독립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양보를 잘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피곤하거나 좀 지쳤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이 현재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현재 마음 상태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이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여요. 자기가 뭐 현실적으로 뭔가 돈이 궁핍하다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일하는 데에서 충분히 보상받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충분히 돌아오고 하는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뭐랄까 좀 재정적으로는 더 나은 상황일지 몰라도 마음적으로는 이게 이 문제를 뭐랄까 지금 여러분과 이제 깨붓깨붓 이렇게 해붓해붓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하네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아예 모른다라는 이런 처음에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그냥 마냥 그냥 해맑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외롭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상황이 좋다거나 지금 이 상황이 만족스럽다거나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지? 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고 왜 여러분이 나에게 이번에는 먼저 좀 제안을 하지 않지? 여러분이 먼저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지?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자고 얘기하지 않지? 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좀 불만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대방은 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결코 만족스럽지 않고 실망감이나 혼란감이나 이런 상실감이 좀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모자람이 없는데 이게 인간관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내 마음에 상실감이나 이런 이별에 따른 그런 혼란함, 허탈함이 든다. 근데 왜 이러한 감정을 여러분이 빨리 없애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답답함까지 든다. 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관계에 있어서 좀 의지하는 바가 커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이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여러분이 행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못 참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다 내가 뭔가 변화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3번님이 변화를 주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타파하고 그런 행동력은 다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뭐 데이트할 때 의사결정은 자기가 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는 여러분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타파하는 거 그런 문제 상황을
이렇게 돌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고, 문제 상황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여러분이고, 그런 문제 상황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제안, 우리가 다시 이제 만나자, 다시 재회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근데 이게 막 여러분에게만 힘든 일을 떠맡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아닌데, 이 관계에 있어서 키는 자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리더질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뭐 밥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결정하고, 영화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보자고 하고, 데이트 어디 가자고 하는 거 자기가 결정하고 하자고 해도 뭔가 마음속으로는 근데 이 관계의 무게중심은 여러분이 쥐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러한 차이를 못 참고 떠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 사이 이런 갈등을 못 참고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이렇게 장기적인 관계를 얘기해주고 장기적인 관계를 꿈꿔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이 여러분이 우리의 깨붓깨붓 이런 해붓해붓한 관계에서도 주도권은 결국 여러분이 쥐고 있고, 여러분이 이번에도 그러한 행동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 거는 알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는 여러분이랑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영화, 뭐 연락, 뭐 데이트할 때 그런 데이트 패턴 이러저러한 거 맞춰주는 거 아는데, 근데 이러다가 여러분이 터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뭐 결국 나에게 그런 뭐랄까 자애로움, 그런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국 자애로움을 보여주고 관대함을 보여주고 하는 건 여러분이니까, 이번에도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 좀 기다리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참 마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우리가 다시 재회하는 것,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다시 좀 자기를 돌봐줬으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좀 다시 좀 예쁘게 봐줬으면 여러분이 다시 자기 자신을 뭐랄까 손 내밀어 줬으면, 먼저 좀 관대하게 자기를 도와줬으면, 자기를 좀 돌봐줬으면. 내가 이렇게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이렇게 고집 세고, 내가 이렇게 좀 내 멋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가 나를 좀 이렇게 손 내밀어서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좀 끌어당겨 왔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좀 뭐랄까 우리 관계를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끌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관계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참 걱정이 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심지어 내 힘으로는 이 위기를 타파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관계가 그냥 그대로 깨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진짜 완전히 평소와 같은 그런 깨부시 아니라, 깨부는 진짜 좀 말이 깨부시지, 헤어지는 건 다 헤어지는 거고 다 하나하나가 다 괴로운 상황인데, 이번 헤어짐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분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우리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진짜로 완전히 깨어질 것 같고, 완전히 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 관계로부터 떠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이 먼저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옛날에 겪어왔던 상황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완전한 이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좀 먼저 결정을 내려주고, 먼저 좀 인내심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엄청 드러나 있네요. 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상대방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여줄 행동력이 있는지, 한 달 안에 좀 어떠한 행동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한 달 안에 좀 취할 수 있는 행동력. 상대방이 한 달 안에 취할 수 있는 행동력. 상대방이 좀 한 달 안에 취할 수 있는 행동력. 여러분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력의 맥스는 어떠한 선물이에요. 진짜 재정 공세, 물량 공세인 것 같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게 자신의 어떤 최대한의 제한이고 최대한의 선물인 것 같아서 진짜 깜짝 선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그냥 뭐 하나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마음을 선물로, 물질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마음을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못해요. 이 사람은 속마음을 그렇게 뭐 조분조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좀 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와중에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존심을 좀 꺾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늘 자기는 좀 주도적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좀 독립적이고 리더십을 보이고 하는 역할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약한 모습이나 자기 마음 다친 거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게 하는 좀 뭐랄까 수그리는 모습? 한 걸음 이렇게 숙이는 모습? 물러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하나 보내는 거, 아니면 선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그 정도가 일단 맥시멈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얘기는 안 할 거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좀 자기 방어적인 얘기, 좀 자기를 어떻게 좀 뭐랄까 자기 변명을 하려는 것으로 좀 얘기가 이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오히려 좀 더 노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튼 뭐랄까 여러분이 좀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자기 자신을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좀 받아들여 주기를, 나에게 좀 먼저 어른스럽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선물 하나 내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징징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행동력을 보인다면 아마 그런 물질적인 행동력,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힘듦에 대한 토록, 그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맞죠. 이 관계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드가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가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가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일단 이분과 계속 관계를 가져갈지 아니면은 관계를 정리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카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조언인 것 같고요. 근데 여튼 카드는 좀 뭐랄까 옛날의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의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오히려 원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외로움을 참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참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맞췄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맞추도록, 그리고 서로가 같이 한 발씩 움직여야지 여러분만 두 발 움직이면은 이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깨라 라는 느낌의 카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진짜 좀 떠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포완즈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카드이고, 다만 옛날의 관계 패턴을 좀 깰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러한 카드에 조금 더 가깝게 읽히기는 해요.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이 이제 같이 두 사람이 아마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과 같이 장래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 두 사람이 더해져서 공동체가 되는 얘기, 그러한 얘기를 만약에 더 하셨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이 관계 패턴으로는 좀 더 무리가 있다. 이 관계 패턴이 계속 유지되려면 좀 더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그러한 얘기나 그러한 움직임을 좀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 관계 패턴을 예전과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라는 형태로 이제 그러한 조언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지는 게임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좀 이기는 게임을 해라
라는 느낌으로도 들거든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이 사람과의 그런 교섭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관계 패턴을 앞으로는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고 적어도 네가 노력을 이만큼 해야 돼 라는 걸 확실히 좀 고지를 시키고 여러분이 좀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 관계를 뭐랄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만 같이 잘 꾸려왔던 관계이듯이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 그런 관계 패턴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관계 패턴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좀 우위를 점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카드여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카드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힘의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뭐랄까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 완전히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관계가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카드여가지고 3번님이 요거를 조금 관계에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신지 카드로 살펴봤는데 4번님과 상대방은 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준 그런 연인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되었던 관계고 이게 진짜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힘들 때는 너무 힘든 관계여가지고 이게 좀 부침이 심한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좋을 때는 진짜 마치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너무 신나고 좀 즐겁게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서로가 이제 한번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 줌이 엄청 심각한 수준까지 이뤄가지고 특히 여러분이 좀 상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배신감을 느끼는 정도로 그리고 확 돌아설 정도로 그렇게 좀 상처를 많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겪는 이런 갈등이 두 분의 어떤 애정이 식어서 애정이 깨져서 이런 느끼는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의외의 문제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요인들 때문에 서로에게 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대해서 좀 신뢰가 깨지거나 하는 상황이 왔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그러한 조건이 다 없을 때 그러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다 없을 때에는 진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이렇게 해맑게 지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의 어떤 가족 문제나 두 분이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걸릴 때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좀 하여튼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 두 분이 좀 생각지 못한 그런 장애물을 겪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이 좀 예상치 못하게 다시 또 싸우고 우리가 그때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싸우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제 서로에게 막 할 말 안 할 말 하기까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잦아들어야 비로소 이제 다시 관계가 또 시작되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인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이 좀 부침이 많은 관계를 겪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좀 평화롭거나 안정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좀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이 관계는 꽤나 좀 힘든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인연이 서로에게 좀 이렇게 큰 상처가 되고 큰 즐거움을 주는 만큼 큰 상처가 되는 인연이다 라고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답답하긴 한데 지금 현재 관계가 어떤지 또 볼게요. 지금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 관계 지금도 여러분이 상대방과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헤어졌다거나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그런 싸움이 생겼다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이 뭐 한 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거나 한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외로움, 결핍, 그리고 슬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좀 가벼운 마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문제 뭐 또 생긴 건데 뭐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지, 이러한 느낌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좀 그리움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참 크구나 라는 무기력함이 같이 오는 데에 비해서,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가 안 싸웠을 때가 당연히 더 좋지 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이 문제 근데 뭐 이번에도 그냥 뭐 해결하면 되지 뭐, 이번에도 뭐 별거 아니게 그냥 쉽게 해결하면 되지 뭐 라는 이런 좀 여러분에 비해서 조금 덜 진지한 느낌? 또는 그냥 여러분이 지나치게 또 무기력한 것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대방은 이번에도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뭐 라는 느낌으로 좀 문제에 접근하고 있을 수 있어서,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 그런 온도차가 있고, 그런 온도차 때문에 오히려 또 소통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어떤 성향인지까지를 좀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4번님의 상대방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지. 4번님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성향. 근데 상대방은 좀 뭐랄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좀 선호하고, 자기 스스로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용단을 많이 내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게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야, 이게 되게 스마트한 결정이야, 난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난 다 해봤어, 난 내가 다 재봤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너무 과한데, 저거 너무 과감한데, 저거 너무 너무 막 앞서 나가는데, 저거 너무 함부로 막 내리는 결정인데, 그러니까 막 충동 구매가 잦다든지, 뭐 자기가 이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라든지, 어디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어디 막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든지, 어디 아울렛만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충동성이 되게 높은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쾌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비 생활에 비교를 하자면, 자기 나름대로는 난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만큼 쓰고, 나는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거저거 다 따져서 사고, 나는 뭐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이거 스펙 이거 다 따져보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근데 애초에 그 스펙을 따져서 왜 그거를 사야 돼? 라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한 그런 성향의 사람. 그러니까 이건 소비로 예를 드는 거지만,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행동을 되게 빨리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것이 충동적이거나 너무 빠르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이 듣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고민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여튼 좀 자기 충동력이 강하고, 그런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까지 이렇게 좀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여러분과의 갈등을 겪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감도 넘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력도 갖추고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래도 너무 충동적이야, 그래도 너무 말이 앞서, 그래도 너무 말을 함부로 해 라는 그러한 뭐랄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성향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에 좀 업다운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분이 말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행동을 너무 빨리 취한다거나,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취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관계를 좀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로 만드는 기본적인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져 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 여러분이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상황인 때에 상대방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이러한 두 분의 관계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지금 상대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상대는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새롭게 이거 문제를 리셋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면, 이 관계가 더 이상 우리 갈등을 붙일 수 없다면 이 관계를 그냥 놓아버리고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지 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가지 뭐. 라는 생각까지 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은 좀 뭐랄까, 현재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되게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가볍고, 그 정도로 충동적이고, 그 정도로 마음이 좀 붕 떠 있어요. 뭔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떠 있고, 왠지 자기 자신이 이 관계를 그냥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을 그냥 만나서 새로운 관계로 가는 게 나을지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현재 마음 상태가 막 지금 이 상황을 어떡하지? 큰일이다. 큰일 났네? 아, 나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뭐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도 몰라.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날까? 라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하고, 진짜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엉덩이나 모든 게 되게 가벼워요. 생각이나 이런 게 되게 가벼워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난 가버릴래. 그냥 이렇게 된다면 나는 그냥 새로운 관계 가지 뭐. 자꾸 이렇게 우리 관계가 부침이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온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충동적인 말을 많이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충동적으로 이 관계를 놔버리고 그냥 새로운 사람한테 가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뭐. 새로운 사람이 지금 있어서 가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를 놓으면 나는 새로운 관계로 또 갈 수 있겠지 뭐. 이러한 마음가짐. 이루처럼 이렇게 가벼운 마음가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현재 마음 상태에서.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근데 여러분이 참 뭐랄까, 자기 자신을 좀 받아주고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큰 참을성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너무 뭐랄까, 이해라는 말도 좀 그렇다. 어쨌든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막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 되게 균형을 잘 찾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기 자신이 뭐 말을 심하게 할 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티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뭐 이거 다 책임져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를 그냥 사귀고 숙이고 균형을 찾으려고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고 상대방도 그러한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랄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감정적인 통제력이나 이런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런 큰 그릇과 같은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고 되게 뭐 불 같은 사람이고 확 타오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도 막 함부로 툭툭하지만 어쨌든 행동이 빨리빨리 취해지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은 그거에 비해서 물 같고 뭔가 속을 모르겠고 뭔가 자기 자신보다 템포가 느리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됐어? 또 우리가 이제 관계의 그런 업다운에서 다운 사이클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쟤는 이렇게 한없이 가라앉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냥 그러한 무게감이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러한 슬픔이 이제 나한테는 좀 힘겨워. 나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그냥 놓고 그냥 떠나고 싶어. 이 관계를 놓고 내가 비록 상실감이 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고, 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사이클에 갔을 때 내가 4번님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이나 4번님이 오히려 그런 무게감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갖게 되는 그런 뭐랄까 부담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담스러움, 압박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냥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기가 좀 어려워. 오히려 나한테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충동적인 마음을 갖고 한 게 이분의 변명을 하자. 이분 목소리로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통제력이나 이런 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부담으로 느껴져. 라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그런 목소리를 빌리자면.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 우리 관계가 다시 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까지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엄청 뭐랄까 생각이 막 깊게 움직이고 좀 느리게 움직이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엄청 빨리 움직이고 좀 모든 게 좀 빨리 팍팍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책임지지 못할 말도 하고 하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분이니까 재회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떠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만나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예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조건 다시 만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한 그런 열정과 감정의 카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 강력한 그런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나 추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좀 치기 있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다만 이 사람은 지금 재회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가는 그 과정이 자기는 이게 반복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이 관계에서 계속 자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쩌면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과정이 이제 지겨운데 나 그냥 이런 과정을 그냥 다시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재회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업다운이 될 때마다 보여주는 그런 이해심이라든지 어떤 균형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좀 뭐랄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마치 자기가 어떤 구속된 것처럼 느껴지고 속박된 것처럼 느껴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관계를 다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의 재회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재회가 만약에 눈앞에 주어진다면 그거는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들 만한 관계이고 너무 좋은 관계이고 뭐 자기가 이제 당장 그런 관계에서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 관계이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기가 이제 힘듦과 이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겪는 게 이제 당연히 사람이라면 힘들죠. 사람이라면 힘든데 근데 그러한 사이클에 다시 들어가기 싫다라는 속마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사이클에 다시 들어가게끔 여러분이 이제 허락해 준다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뭐랄까 이기적인 마음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 갖고 저희가 이제 뭐 이 관계를 놓고 뭐 더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면 글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근데 여러분과 헤어지기는 싫다라는 마음인 거니까 참 뭐랄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번 한 달 동안 보여줄 만한 그런 행동력이 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줄 만한 행동력이 있는지. 엄청 충동적인 분이어서 행동력은 분명히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서 그렇지 행동 자체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의 그런 행동력을 고려했을 때 그런 뭐랄까 아주 충동적인 카드가 있는 건 아니네요. 다만 이제 이분 나름대로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뭐랄까 이 새로운 관계로 가고 싶다라는 행동을 당장 뭐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과 다시 이제 다운 사이클에 들어왔으니까 이 다운 사이클을 어떻게 버틸까라는 그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운 사이클을 어떻게 버틸까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튼 이 다운 사이클이 지나면 다시 업 사이클이 올 거를 아니까 이 업 사이클까지 어떻게 버틸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좀 버티는 모습, 버티는 모양새,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기다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마찬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튀는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그냥 만난다는 소문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어떤 술자리에 나갔다, 어떤 그런 여사친 남사친들이 있는 그런 술자리에 나갔다, 이 사람이 어떤 소개받는 자리에 나갔다, 이 사람이 누구랑 뭐 소수끼리 이렇게 술을 마셨다 라는 그런 좋지 않은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실제로 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이런 충동적인 마음, 자신이 뭐랄까 이 관계로부터 업다운 사이클의 관계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이런 충동적인 마음으로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어이없다 못해서 화가 나다 못해서 맥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카드여가지고, 네, 이 관계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처음에 이런 관계성에서부터 좀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받음이 있는 관계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뭐 그쵸, 이 사람에게 어떤 부담감으로서 상처를 줬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 자신의 어떤 책임지지 못할 말로 그런 뭐랄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줬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4번님께 카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좀 볼게요. 4번님에게 카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4번님에게 카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4번님에게 카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진짜 여러분이 교착 상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답답한 느낌 받는 거, 여러분이 이 관계는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관계는 내가 다시 이제 심지어 업사이클로 다시 올리려고 해도 그 올리는 방법을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업다운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시 우리 관계를 업으로 올릴지를 모르겠다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맞다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왜냐면 그게 지나가야 이제 여러분이 관계를 냉정하게 볼 수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답답한 심정, 무엇도 할 수 없는 심정, 마치 두 팔이 묶인 사람처럼 그런 답답한 심정을 느낀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안 풀리는 문제를 억지로 풀 수 없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억지로 힘을 들인다고 해서 그게 문제의 해결이 막 가속화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카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카드인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카드인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내가 헌신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상대방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카드여가지고, 이게 우리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인 관계인지 그 안정성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카드여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기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주는지, 여러분에게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카드여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문제를 또 여러분이 주도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이번에는 그냥 이 해결하지 못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게 더 나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4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